요즘 그 현충원에 묻힌 친일파들의 파묘 문제 논란이 되고 있죠. 또 백선엽 장군 그 현충원 안장 문제 이것도 논란이고요. 이미 광복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국립묘지법 개정안 그리고 친일 찬양 금지법 이것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안들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어서 김원웅 광복회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모여 있는 광복회 맞죠? 예, 맞습니다. 광복회 입장에서 예. 우선 기본 입장.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 묘 파묘해야 합니까? 그 우리가 독립운동가 후손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후손, 윤봉길 의사 후손, 뭐 몽양영훈 의사 후손 이런 분들이 국가에서 훈장 받은 분들이 8,100명의 후손이 모여 있는 게 광복회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선조들이 그 항일 독립운동 정신이 친일 반민족 인사 독립군을 톱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일제 앞잡이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묻힌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죠. 네. 예. 이미 묻혀 있는 묘라 하더라도 그렇죠. 옮겨야 된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그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4.15 총선을 앞둔 모든 후보 무소속까지 1,109명에게 정책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설문조사의 내용이 하나가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친일 반민족 인사들이 묘를 정리하겠다. 정리하는 방법은 가족들이 뜻을 존중해서 이장을 해도 좋다. 이제 파묘라는 게 아니라 이장을 해도 좋다. 근데 이장을 안 해도 좋다. 근데 이장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법을 개정해서 그 자리에 친일 행적비를 돌로 크게 세우겠다. 위험하다. 근데 선택은 그게 국립묘지법 개정안인 거죠?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파묘 같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장을 하는 선택권을 그러니까 좀 자극적 용어로 파묘가 요즘 쓰이고 있는데 파묘라는 거는 결국은 이장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장해도 좋고 이장 안 하면 대신에 그 위치 그대로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친일 행적이 있다는 걸 비석으로 새기겠다. 세우겠다. 그게 법 개정안이군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설문조사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1,109명 중에서 이제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에서 190명이 찬성을 했어요. 여야 할 것 없네요. 여야 할 것 평균 190, 그러니까 3분의 2가 훨씬 넘었죠. 그래서 190명이 찬성했는데 심지어 통합당 쪽에서도 절반 이상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190명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통합당에 84명이 지역구 당선을 했는데 그중에 44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 44명 안에는 이번에 원내 대표가 된 주호영 대표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호영 대표도 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부 실명으로 다 확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했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본인이 한 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복회가 추진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실명으로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럼 84명 중에 40명은 반대한다 했군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건 필요하면 그건 이제 보면 되고. 그러니까 현재 국립묘지에 친일파로 저 딱 규정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장도 있습니까? 지금 68명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의 기준은 뭐로 했어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 이거 등재된 사람이죠. 친일 인명사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들어가 있죠. 박정희 전 대통령도 결국 68명 중에 한 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68명의 묘는 전부 다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친일 행적비를 세우자. 그렇죠. 이거로군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된다는 상황이죠.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 정신에 입각해 보면 지금 이제 백선엽 장군 뭐 현충원 안장 얘기가 좀 논란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아직 저 생존에 계신 분 두고 이런 말 하는 게 좀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이미 언론에서 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입장은 어떠세요, 그럼?
현재 법 개정 전에는 네. 그러니까 국립묘지 중에서 대전 현충원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현재는 그대로 묻힐 수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저희들이 법 개정을 하면은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든지 네. 친일 행적비를 세우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좀 얘기가 약간 꼬인 게 아마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국방부인지 보훈처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백선엽 장군 측에 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서울 현충원에 모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예, 예. 2011년 8월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국립묘지 서울 현충 국립묘지는 이미 다 차서 10,000원이라 장군 묘역이 꽉 찼다면서요. 다 차서 들어갈 데가 없는데 그런 약속을 한 게 좀 이해하고 안 되고. 그때 그 약속은 왜 하게 된 거죠? 전쟁 영웅이시니까 특별 대접한다 이건가요? 그런 뜻인가 본데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독립운동가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요즘 생기잖아요. 예. 그래도 다 공간이 없어서 대전으로 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올해 3.1절 때 우리 아주 대단히 이제 훌륭하신 독립운동가 중에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데 그 홍범도 장군의 그 장군 있잖아요. 홍범도 장군. 네, 네. 그래도 봉오동 전투에 예. 저한테는 그 핵심적인 역할. 그렇죠. 홍범도 장군이 묘가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는데 그걸 한국으로 가져오는 걸 카자흐스탄 정부랑 우리 정부랑 합의를 봤어요. 예, 예. 근데 그 묘역도 공간이 없어서 서울에 못 가요. 못 하고 지금 대전에 가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 이명박 정부가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대책도 없이. 그러니까 그리고 법적 근거도 사실은 없고. 근데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하여튼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뭐 친일의 뿌리가 있어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선엽 장군 측의 요즘에 이제 입장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 대통령이 약속했던 서울 현충원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대전 현충원으로 갈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체념하고 있다가 그러느니 뭐 경상북도 칠곡군에 다부동 전적지 묘역이 있는데 거기로 가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거는 본인 개인이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데 묻히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그건 본인이 자유의사를 존중해야겠죠. 그 존중해야 되는데 어쨌든 부담이 됐겠죠. 만약에 그 현충원, 대전 현충원에 어저께만 해도 대전 현충원에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 또 바뀌었거든요. 바뀐 거는 현충원에 가더라도 법이 개정되면 그러면 이제 친일 행적비가 세워지니까 그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이렇게 또 많은 그 당선인들의 찬성이라고 하는 자료까지 아마 다 봤나 보죠. 그런 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논란인 게 일각에서는 6.25 때 이순신이다. 백선엽 장군은 이런 분을 현충원에 안 모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국립묘지에 가면요. 제가 그전에 젊을 때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국립묘지에 가면 국립묘지 안에 가장 풍수지리하는 사람이 명당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금년 1월 2일 날 새해를 맞아서 광복회원들이랑 같이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 한 분이 묻혀 있는데 그분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한 분이에요. 근데 누구죠? 그분이 일제 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누구죠? 조선 청년이 꿈은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야수꾼이 신사에 가서 신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런 분이 거기 묻혀 있어요. 풍수 제일 좋은 그 자리에. 누구죠? 그게? 신태영이라는 사람. 그분이 육군 참모총장도 하고 국방부 장관 했어요. 근데 그 사람 그것도 옆에 그 같은 거기 위치가 좋은데요. 또 한 분이 이응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초대 육군 참모총장을 했어요. 독립군 토벌 때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천황폐하님 저는 대화혼에 가슴이 벅차고 뜁니다. 대화혼이 뭔지 아시잖아요. 일본의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차남표님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조선인을 징병을 해주셔서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일제 때. 누구죠 그분은 또? 이응준이라는 사람. 예, 아까 그러셨지. 근데 제가 일일이 소개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묻혀 있어요. 그럼 제가 저는 국무묘지 갈 때 그런 거 모를 때는 뭐 묵념, 승구선열에 대한 묵념하면 묵념했어요. 아 진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분들이 묻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묻혀 있다는 걸 알으니까 착잡해지는 거예요. 가기가 싫으세요 혹시? 이게 애국이 뭐지? 애국이 뭐지? 그래서 저는 그런 국민들이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굉장히 심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가 국립묘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그대로 놔두고 대한민국을 애국하라. 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동시에 한국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신 것도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꼭 그걸 의미를 꼭 부여야 한다면 이 국립묘지 말고 별도의 국립묘지를 해서 한국 전쟁 때 공세원 분들을 거기다 모시라고요. 우리가 가서 독립운동가들은 같이 묻혀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이 고민하지 않게. 네. 예. 꼭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모시라는 거예요. 그 친일 행적 비 세우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비의 크기나 뭐 이런 거는 아직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겠죠. 시행령에서 정하겠죠. 조금 좀 조그맣게 한 옆에 하면 어떨까요? 크게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는 뭐 이제 진실을 담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요. 거죠. 기록만 그러니까 남기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진실을 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뭐 김원웅 회장님의 답변은 그냥 단순 명쾌하네요. 지금 법 개정 정신대로 백선엽 장군도 대전 현충원에 가실 자격이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친일 행적비는 세워질 것이다. 그렇죠. 딱 그거네요. 그렇죠. 딴 데로 가시고 싶으면 가시는 거 좋다.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친일 찬양 금지법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낙성대 연구소 연구소 뭐 그래가지고 일본의 전범 기업들 돈 받아가지고 연구한다고 학자들이 하면서 거기서 이상한 책 뭐 반일 종족주의 이런 책을 내고 또 일본 전범 기업에서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이런 데서 그 전범 기업 지원을 받아서 그 연구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유석춘 교수 이런 분들이 또 하고 그게요. 그러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고 그 참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책도 쓰고 그런데 그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나치 찬양 금지를 하는 형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바로 감옥소로 가요. 근데 나치 찬양을 금지하는 이유가 유럽에서는 그게 독일과 프랑스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인류 문명을 학대하고 학살한 반인류죄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용납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그 반인류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해야 된다 하는 법 정신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게 이제 5.18 망언 관련해서 역사 왜곡 처벌법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 경우에는 그거를 친일 이거 하고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같은 나치와 같은 시대에 같은 그런 잔악 행위를 했던 사람들인데 여기는 처벌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국제적인 세계적인 수준에 맞게끔 우리도 만들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광복회의의 친일 찬양 금지법 움직임과 정치권에 이미 있는 역사 왜곡 처벌법 움직임을 좀 같이 결합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 거 좀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그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전 이사장 당선인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지난 한 30년 동안 옛날 정대협서부터 정의연까지 이렇게 쭉 하는 걸 지켜봤거든요. 지켜봤는데 일본군 송로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 정의를 세우기 위한 제대로 된 접근을 했던 그런 단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해온 조직이고 그 조직이 끌고 오는 것은 난 사실 정의 구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게 바뀌거나 그게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의혹이 있는 거는 예, 그렇죠. 진실은 의혹이 있는 거는 별도로 예산의 운영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건 진실을 밝혀서 처리하더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여튼 교각살 예. 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롭게 알게 된 게 6월 6일 현충일인데 예. 그날 뭐 민족 정기 짓밟힌 날? 예. 이건 뭐예요? 제가 정부에다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해봤거든요. 예. 국회의원 할 때도 제가 여러분 예. 6월 6일 현충일이 무슨 근거가 있냐? 왜 하필 6월 6일이냐? 네. 우리가 8.15 하면 해방된 날, 그렇죠. 3.1절 되면 3.1운동 일어나는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가 없어.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6월 6일이 예.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날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은 완전히 무산되고 예. 그리고 반민특위 습격 그럼 45년 46년 그때 49년에 49년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이후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야. 그래서 그날을 6월 6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날을 저는 한국 사회의 구조가 친일 세력들이 활개치게 만들고 알겠습니다.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예. 가슴 아프고 슬픈 날이다. 그 무슨 행사 준비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오후 3시에 예. 지금 그날 보니까 반민특위를 습격한 사람들이 친일 경찰들이 모의하고 집결하고 했던 중심 소굴이 바로 서울 중부경찰서예요. 지금 중부경찰서 그 터예요? 예, 그 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 그 앞에서 예. 3시에 광복회원들과 또 뜻있는 시민들 예. 이런 분들이랑 같이 가서 인간띠 있기. 중부경찰서 인간띠 있기. 인간띠 있기로 그걸 에워싸는 일을 할 겁니다. 그나저나 현충일에 그럼 아무 근거가 없는데 이런 날로 정했다는 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옮길까요 현충일? 사실은요. 현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라 국가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원래 11월 며칠인가 있어요. 그날 순국선열이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임시정부 때부터 계속 그걸 제사주로 행사를 해왔어요. 예. 근데 그걸 지우고 이걸 만들었어. 아, 그래요? 그냥 그날로 그날 다시 쓰면 되는 걸. 돌아가는 게 좋겠네요. 순국선열의 예, 그렇죠. 날로. 예. 그래서 그날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날을 지우고 그날 안 하고 이걸로 옮긴 것도 제가 그 의도도 조금 좀 그건 우리 그래요. 그 김원웅 회장이 조금 더 자료 조사 연구하셔서 그렇게, 다음번 운동으로 그거 좀 한번 그래, 펼치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광복회 김원웅 회장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